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들에게 해주면 좋은 말 7가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혹시 아이들과 이야기 많이 나누시나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오늘은 아이들에게 해주면 좋은 말 7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해주면 좋을까요? 7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아이들에게 애정 표현은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며 아이에게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의 자존감 상승의 바탕이 됩니다. 물론 저도 부끄러워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특히 제 아이에게는 엄격하게 대합니다. 작년 4학년 담임을 할 때 저희 반의 학습 태도가 뛰어나고 운동도 잘하며 그림이나 음악 등 예체능에도 뛰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눈치도 빨라서 어떻게 행동하면 선생님이 좋아하는지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집에 와서 자주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아빠는 나보다 지연이를 더 사랑하죠. 아빠는 아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며 웃어주다가 정작 집에 와서는 너무 엄격하고 근엄하게 아이를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엄마 안아줘. 이건 첫 번째 이야기와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관계 형성에 필수입니다. 특히 어릴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부터 아이와 스킨십을 통해 아이에게 안정감과 유대감을 형성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와의 스킨십을 통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상호 애정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님과의 스킨십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좋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아이를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초등학생 때 하지 않다가 갑자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리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와의 스킨십을 하고 계시다면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고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 즐거운 일은 무엇이었니? 아이와 대화를 많이 자주 하면 좋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나요? 가장 좋은 이야기 소재는 아이의 평범한 일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 들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일상은 매일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적절한 반응과 추임새도 좋습니다. 헐, 정말이야? 진짜? 대박! 이런 리액션들을 해주세요. 물론 엄마는 오늘 하루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매번 아이에게만 취조하듯 묻게 되면 아이는 그 대화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의 단원평가 점수, 수행평가 결과에 관심이 많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이의 평범한 일상에 관심을 갖고 매일 짧게라도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넷째,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아이가 무슨 일이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낯선 것을 꺼려하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고 아예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언제나 모든 일이 잘 되고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틀렸다고 꾸짖기보다는 격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엄마의 말 한마디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항상 아이의 도전을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엄마의 따뜻한 말에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를 믿게 되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째,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건 네 번째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성공만 할 수 없고 본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실패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결과에만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노력한 과정에서 피, 땀, 눈물을 흘렸다면 이번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분명 다음번 도전에 커다란 자양분이 되며 성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엄마가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 역시 지나치게 경쟁적인 아이로 자라기 쉽습니다. 여섯째, 고마워, 미안해. 가만히 보면 우리는 감정 표현에 서투르고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편입니다. 고마울 때는 고맙다. 본인이 잘못했거나 실수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됩니다. 사람은 표현을 해야 합니다. 눈빛으로, 마음으로 통하는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본인 방 정리를 하거나 식사 전 숟가락과 젓가락을 준비해 두면 고마워 미주야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아이에게 미안한 일이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보통 두 아이를 불러다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대부분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눈을 보며 사과를 시키고 악수를 하게 하면 좋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가끔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분명 본인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부모님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곱째, 하루 한번 내 주변을 둘러봐. 요즘 아이들은 정말 바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 앞에 기다리는 학원 버스를 타고 영어 학원, 논술 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을 순회합니다. 또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수업을 듣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기껏해야 주산학원이나 웅변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소수 있어서 대부분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뒷산에도 가고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워낙 바쁘니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 가을 단풍이 정말 예쁘고 하늘도 화창합니다. 여름철 숲의 나무들도 푸르릅니다. 봄에는 주변에 꽃들이 만발합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자연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주말을 이용해서 집 근처 산에 가거나 공원에 가서 아이들이 자연을 느낄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자연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끼고 주변의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아이들이 생각이 깊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아이들에게 해주면 좋은 말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둘째, 엄마 안아줘. 셋째, 오늘 즐거운 일은 무엇이었니? 넷째,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다섯째,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여섯째, 고마워. 미안해. 일곱째, 하루에 한 번 내 주변을 둘러봐. 이 말들 외에도 우리 아이에게 해주면 좋은 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후 꾸준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